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같이 강의를 했죠. 이제 사주와 직업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와 직업. 지난 시간에는 뭐 유튜버 적성 사주라든가 또 뭐 했더라? 하여튼 부동산 적성 사주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주제를 문화예술에 유리한 사주 구조. 그래서 오늘 379강이 문화예술에 유리한 사주. 그래서 제가 한 6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뭐 6개를 다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이 중에 한두 개만 제가 소개할 수도 있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동영상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샘플은 6개인데 왜 사주는 2개밖에 안 풀어주십니까? 그거 제 마음이에요. 6개 갖고 와서 6개 다 푸는 경우도 있고, 6개 갖고 와서 5개나 4개, 2개 푸는 경우도 있고, 6개 갖고 와서 한 2-3개를 더 푸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때 다릅니다. 제가 사주를 상담을 할 때, 이제 손님들이 사주를 볼 때, 호신쌤은 상담을 몇 시간 해주십니까? 그러면 저는 30분. 이게 일반 상담은 30분, 이제 특별 스페셜 심화 상담은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를 잡고, 보통 사주 원리를 이렇게 직접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 원리 설명까지 깊이 있게 이제 해드리는데, 그렇죠? 호신쌤이 좀 비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되게 없는 사주가 있어. 그러면,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려면 그것도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핵심적인 말은 한 5분, 10분이야, 핵심적인 말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내가 20분, 30분씩 계속 이제 막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하시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좋다 나쁘다로 설명해버리면 5분이면 끝나. 아, 이 사주 좋아. 아, 이거 배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잖아. 마찬가지로 그게 사주마다 느낌이 다르죠. 이게 사실 사주를 이성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주는 이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개입돼 있을 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사주를 푸는 본질은 직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뇌가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를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제 특정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연결체를 탁 끊어버린대요. 그럼 정상이 된대. 그럼 이제 좌뇌와 우뇌가 각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좌뇌는 주로 논리 판단 내리는 거를 주로 하고, 그죠? 판단 내리기 대마왕들이 다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직관, 주로 예술, 창작, 기획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뇌를 많이 쓰죠. 예술, 창작, 직관. 이건 어떤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 창의성,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주로 우뇌에서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뇌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좌뇌가 정신 차려, 쟤 거지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인데, 아무튼 저는 좀 우뇌가 발달을 한 것 같아, 좌뇌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되게 많고,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별로 없어. 이 사주 풀 때, 이 사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별로 없고, 어떤 사주는 할 말이 되게 많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뇌만 발달하고 좌뇌가 발달을 안 하면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이죠. 꿈을 꾸는 사람들. 근데 이제 좌뇌만 발달하고 우뇌가 없는 사람은, 그 섹스피어에 나오는 샤일록이죠. 돈 앞에서 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둥, 뭐 논리와 이성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둥, 약간 감정적이지 않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좌뇌하고 우뇌가 적당히 잘 발달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6개의 사주 다 풀지, 한 2-3개만 풀지 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에 유리한 사주 유형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유형이나 어떠한 형태의 사주들은 문화예술에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호신쌤의 강의를 들으면 그런 사주를 다 찾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문화예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사주하고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별 상관관계가. 이 말이 무슨 말인즉슨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요즘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 중인데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에 강한 나라들은 뭐 주로 이제 북방에서 이제 스키 타고 눈 타고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요즘 미국 사람들이 뭐 추운 나라인가?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중에 누가 메달 더 많이 있다? 캐나다보다 미국이 더 많이, 주로 동계 쪽은 캐나다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추운 나라가 동계올림픽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나라가 동계올림픽을 더 잘하네. 꼭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엄청 잘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쇼트트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왜?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영웅들이 전 세계에 다 코치 감독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의 쇼트트랙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나라 양궁 하면 최고인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양궁 감독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의 양궁이 다 퍼졌죠. 사실 축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 감독 불러왔죠. 히딩크 감독을 불러와서 네덜란드 축구를 배우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네덜란드 축구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예술가 사주를 좀 뽑기 위해서 제가 이제 6개 정도를 뽑았어요. 사실 이게 6개가 아니라 뭐 한 100개는 풀어야 돼, 100개. 100개 정도는 풀어야지 감이 와.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배우지. 너무 힘들다고. 원래 그냥 시간상 3개만 뽑으려다가 이 3개 가지고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여 자칫하면 나랑 같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종류로 6개 종류를 뽑아봤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문화예술 사주는요. 사주에 특정하게 얽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런 것 같아. 문화예술가의 사주는 사주의 형태보다는 영혼의 영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전 더 많이 들어요. 영혼의 영성. 사주의 특성보다 영혼의 영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예술가는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야. 우뇌가. 근데 굳이 이거를 좌뇌하고 우뇌하고 비유를 할 때 이거를 마치 에고와 참나. 원래 사람의 마음을 큰 마음, 작은 마음, 뭐 이렇게 뭐 작은 나, 큰 나, 뭐 에고, 내 안에 참나, 지나, 뭐 큰 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이 자네가 담당하는 게 에고예요, 주로. 이 자네가 주로 에고 쪽이야. 그래서 이 현실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다 이 자네가 하는 일이라고. 이 우뇌는 조금 더 참나, 지나 쪽에 살짝 좀 더 포지션이 가깝죠. 그러니까 보통 창의성, 예술성, 뭔가 영감, 직감과 관련된 게 예술가 직업이잖아요. 사실 예술가는 주판을 잘 두들겨야 돼. 창의성이 뛰어나야지. 좌뇌가 아니라 우뇌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우뇌가 너무 뛰어나고 좌뇌가 너무 떨어지면 천재인데 바보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천재 바보.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평상시에 아바바하게.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막 번뜩이는데 제가 강의하고 상담하는 외에는 다 제가 나사간 2개 빠진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은 살짝 바보야. 호신쌤이 일상생활이 살짝 바보예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 맨날 뭐 갖고 올 때 뭐 놓고 와가지고 막 다시 집에 뛰어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근데 무슨 일에 탁 몰입을 하면 거기서는 그냥 번뜩이는 매너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영혼의 영격, 즉 영혼의 역량하고 좀 더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사주의 형태만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주 선생님이지 영성 선생님이 아닌가? 아무튼 이 사주 선생님이니까 이 사주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좀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사주만 보고 이 사람 영기 있나, 신기 있나, 또는 이 사람 예술가 할 수 있나 없나는 사주만 보고 알 수 없다예요. 자, 사주는 간접적인 거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379강 문화예술에 유리한 사주 유형들. 문화예술 사주 형태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십성들은 인성과 비겁, 인성, 비겁, 식상이에요. 인성, 비겁, 식상. 사실 이 3개가 이 문화예술 계통의 사주에서는 인성, 비겁, 식상이 중요해요. 인성, 비겁, 식상이 모두 다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드려요. 식상형 예술가들이 있고요. 인성형 예술가가 있고요. 인비형 예술가가 있고요.
비식형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좀 타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군대는 다 무슨 뭐 상남자들만 군대 가느냐? 아니에요. 뭐 머리 쓰는 군인도 있고 요즘에는 예술하는 군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진짜 몸 쓰는 군인들도 있고 총 잘 쏘는 군인들도 있고 폭탄 잘 다루는 군인들도 있고 또 삽질 잘하는 공병 같은 군인들도 있고 미사일 잘 다루고 저기 드론 병기 잘 다루는 군인도 있어야 되죠. 근데 단순무식하게 군인은 상남자여야지 먹는 것도 잘 먹고 술도 잘 마시고 성격도 호탕하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총도 잘 쏘고 수류탄도 잘 던지고 아 이거는 알보병 얘기고 이거 보병 얘기고 보병 그 미사일은 누가 쏠 건데 미사일을 상남자가 쏠 거야? 미사일은 진짜 레이더로 예민하게 그거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게임 중독자들이 더 잘 쏴 미사일은 게임 중독자들이 뭐 이제 그런 요소 같은 거죠. 암호는 상남자들이 잘 풀어? 아니지. 암호는 저기 오타쿠들이 잘 풀어. 오타쿠들이 무슨 그 뭐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 탁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냥 다 알아듣는 그런 오타쿠들이. 그래서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미드웨이라는 영화에서 2차 대전 미국이 일본을 무찌른 그 미드웨이 해전의 결정적인 공신이 일본의 암호를 모두 풀어냈어. 일본의 암호를 풀어냈는데 그 암호를 푸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얘네들은 다 어디서 데리고 왔나? 군악대원들입니다. 라고 그런다고. 예술가들이잖아. 군악대가. 예술하는 군인들이잖아. 그 예민한 애들이잖아. 예민한. 상남자하고는 무관하잖아. 걔네는 예술적인 애들이잖아. 그렇죠? 걔네들 앉혀놓고 지금부터 암호를 푼다. 실시. 운해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직관으로 맞추기를 해가지고 일본의 암호를 풀어낸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반드시 상남자들만 가서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군인, 이런 종류의 군인, 저런 종류의 군인, 이런 종류의 군인. 예술가 사주는 반드시 이런 사람만 예술가가 아니야. 이런 종류의 예술가, 저런 종류의 예술가, 이런 종류의 예술가. 그러니까 식상형 예술가도 있고 인성형 예술가도 있고 인비형 예술가도 있고 거기에 재성이 붙어가지고 인성사업, 예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성과 재성이 제극인으로 붙어 있으면 예술 비평가도 되고 같은 형태예요. 6가지 형태를 좀 샘플로 좀 가볍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사주에는 주특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특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예술가 형태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사주 가운데 있는 이 사주 한번 보죠. 자, 이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계유년, 신유월, 무신일, 임술시. 계유년생이니까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시죠? 이 호신샘은 사주를 십성으로 풉니까? 물상으로 풉니까? 그러면 저는 십성하고 물상을 다 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설명하기 편한 게 십성이다 보니까 제가 십성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사주를 보면 아, 이 사주는 물상으로 풀어야 더 잘 풀리겠군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주들인데 이분이 지금 보석금이 지금 이제 명리학에서 보석신금이다 그러지. 신라면에 있는 신자죠. 매울 신자로도 쓰는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 신금. 저는 이거 우주 안테나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우주 안테나. 안테나가 지금 몇 개야 지금? 유금 신금, 유금 신금. 여기에 저 경금도 하나 갖다 놨죠. 근데 이분은 되게 물상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 이분 직업이 보석 디자이너세요. 원래 명리학에서 보석, 압축되고 귀한 물건, 가치가 함축된 것,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것, 뭐 이런 형태들을 보석신금으로 써요. 현대 사주학에서 요 신금, 유금의 물상은 이거를 숙살로도 쓰는데 보통 금융의 물상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옛날에 유금 세 개 있는데 뉴욕의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 가졌던 분도 계셨어요. 이거를 보석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뭐 다이아몬드, 금, 뭐 옥 이런 것만 보석이죠. 요즘 현대 사회는 또 뭐가 보석일까요? 반도체, IT. 요즘 그것도 보석이에요. 뭐 반도체가 뭐 현대 산업의 쌀이라 그러죠. 맞아요. 크기는 요만한데 요만한 물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유금신금의 물상. 그래서 가치성이 높은 거를 유금신금의 물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신금, 유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함축적이며 가치성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금융이라면은 뭐 사인 한 번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금융도 아무래도 금융업 한다 그러면 무슨 하루에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백, 몇천, 몇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이 신금 유금이 많으면은 보통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걸 예민의 별로 쳐요. 예민. 그래서 이 예민성을 직업으로 쓰면 제일 좋은데 직업으로 예민성을 쓰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 뭐 가족한테, 뭐 아랫사람한테, 뭐 식당 가가지고 이거 행주 몇 번 빨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붙었어. 이거 뭐 머리카락이 있는 것 같아. 물로 막 손을 쥐게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신금유금 많은 사람이 되게 약간 결벽 증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운이 나빠지고 있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금유금 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예민성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 사주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사주에서 주사의 별이 있어요. 주사의 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주사. 이게 뭐냐면 자유기문이거든. 자유기문. 지지에 자하고 유하고 붙어 있을 때. 유금의 예민성에 그 자시만 되면 예민해진다. 뭐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깽판 친다. 그래서 자유기문. 이거 위아래로 싸우는 게 계유간지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래서 계유간지가 있다든가 자유기문이 붙어 있으면은 물어봐야 돼. 혹시 주사가 심하십니까? 라고. 아, 제가 술만 먹으면 블랙아웃이 와서 미치겠어. 이러면 이 사람 이거 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기문이 있거나 신금유금이 많은 사람이 저 술 안 먹어요. 아우, 저 술 먹고 깔끔합니다. 저 술 먹고 자요. 술 먹으면 자동 귀가합니다. 아우, 절대 저는 술 먹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술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운이 좋은. 이게 사실 사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제 일명 장생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쁨과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다. 근데 이제 뭐 얄미움과 시기질투도 많이 받죠. 사주에 장생이 많은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 지금 그거 운 되게 나쁜 거야. 지금 사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주가 윗사람의 이쁨과 사랑을 받고 주변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잘 쓰고 있는 거다. 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분은 해외파 보석 디자이너세요. 해외파. 사주를 보고 해외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대신 사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주 해외 나가면 유리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10명 중에 7, 8명은 해외파 가면 유리해요. 10명 사주에 7, 8, 9명의 사주는 해외로 가면 유리해요. 그게 뭐냐면 일명 나의 세상을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사주에 부스터샷을 다는 거예요. 자, 사주에서 해외 나가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내 사주에 연주를 보세요. 연주에 뭐 있나? 연주에 뭐 있나 보세요. 연주에 뭐 있나? 이거 돈이 되는 재주가 있네, 연주에. 이 사주가 국내에만 머물면 어떤 사람이야? 상관 쓰는 사람이죠. 해외파가 되면 어떤 사람이야? 재주 부려 돈까지 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주가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어떤 사람이야? 기술 위에, 상관적 재주 정밀 기술 위에 올라간 계수 정제를 무게압으로 붙여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주가 국내파냐 해외파냐는 일단 페이가 달라지겠죠. 이 사주가 국내파면은 뭐 한 달에 2, 300 번다 그러면 해외파면 한 달에 2, 3천을 벌 수도 있는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죠. 다음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문박. 이거를 이제 사회적 먼 곳, 그래서 생활권 박이라고 보는 거고, 요 시주를 개인적 공간, 미래, 나의 개인적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사회적 재물활동이 있고 개인적 재물활동이 있는데 이 사주가 만약에 해외파를 한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밀한 나의 상관적 재주로 이 재물시장을 무게압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로 그치지 않고 나의 개인적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사주에서 재성이 사회적 재성도 있고 개인적 재성도 있는 경우에는 먼 곳의 큰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나서 그 시장을 우리 동네로 가지고 와서 내 개인 시장을 만들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 시골에 살던 아무개 씨, 서울에 있는 큰 경동시장에 와서 장사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울에 가락시장도 있고 경동시장도 있고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이렇게 큰 시장이 많은데 우리 동네에도 가서 이런 시장을 내가 차리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에서 시장을 재물활동, 경제활동의 기술과 기법을 가지고 와서 나의 개인적 영역에서도 재물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백화점에서 물건 좀 팔아보고 나서 나의 개인 쇼핑몰 차릴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거죠. 뭐 종로 5가의 귀금속 도매하는 곳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 샵을 내는 사람 또는 개인 쇼핑몰을 내는 사람. 개인 사업과 유술 합돼 있죠. 신유유술 했죠.
신유유술이니까 보석과 관련된 이런 사업, 저런 기술을 싸그리 모은 사람과 함께 공동재물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자고요. 이 신금하고 유금이 있는데 신금하고 유금 중에 누가 더 술을 잘 생할까? 맞아요. 신금이 더. 신금이. 아니 유금이 초정밀 기술이고 신금이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주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생지들은 활용성이 뛰어난데 아직 중심지에 오르지 못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대신 중심지 근데 효율성은 보통 생지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지하고 왕지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벤츠 같은 회사에서는 보통 한 4억이나 5억대의 초고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시용 차를 만들어. 근데 5억짜리 차는 대중성이 떨어져.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는 보통 상징적으로 팔아. 우리는 5억짜리 자동차를 최고급 VIP한테 팝니다 하는데 그걸로 못 먹고 살아요. 그 대신에 그 기술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5천만 원이나 1억짜리 벤츠를 팔어.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라고 하는 최초의 도심형 RV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좀 비쌌어. 그러니까 이 도심형 최첨단 기술을 가진 산타페라는 자동차를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킨 투싼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뭐 투싼 레벨에서 요즘 많은 그 미니 그 RV 차들이 나오죠. 그런 걸로 돈 벌어.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최고급 럭셔리 RV 차를 만들었는데 거의 안 팔려. 너무 비싸서. 대신에 현대의 기술력은 이 정도입니다. 같은 거죠.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10억!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상업성이 그렇죠? 10억짜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만약에 50만 원짜리 그림을 다작으로 뽑아냈어. 그럼 걔네들은 열심히 팔리겠죠. 잘 팔리겠죠? 유금은 나의 실력발이고 요 신금이 이게 보급형, 상업형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급형, 상업형. 그러면 나는 유금재주도 가지고 있고 신금재주도 가지고 있어서 내 쪽에서 같이 이거를 통합해주는 조력자와 함께 재물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분은 해외파 보석 디자이너, 외국에서 보석을 배우고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셨는데 상당한 아주 그냥 영감이 뿜어져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내 앞에 무당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앉아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뭐죠? 이러죠. 이렇게 아마 기운이 말이에요. 뻗쳐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자기 내면에 그 우주와 소통하는 그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신 분이야. 그래서 통신 케이블도 뭐 10바이트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100메가바이트 막 이런 게 막 그쵸? 뭐 그런 것들이 그 요즘 가정집에도 뭐 100메가바이트 뭐 KT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게 연결된 거. 어떤 사람은 여기 옛날 PC통신 시절에 전화선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뜨면 영감이 떠오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저 우주하고 광통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슉 디자인을 하면 탁탁탁탁 나오시는 분이.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게 삿되게 속되게 천박하게 비속적으로 이르는 말이 저 사람 신기 있다 이제 이런 식인 건데 그게 뭡니까 신기 있다가 진짜 신기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영감이 뛰어나다, 직감력이 뛰어나다, 우주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다. 장점은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 단점은 4차원인 거 들통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삼지한들은 열심히 요 가운데 있는 눈을 가리고 다녀야 돼요. 삼지한들은 요즘 현대사회에는 삼지한들이 되게 많아졌어. 저는 이제 외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뭐 외계인, 삼지한, 우주에서 온 아이들, 스타시드 뭐 이제 영성이 높은 아이들도 되게 많죠. 요즘 뭐 부모보다 아이들 영성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서 나 내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데요? 들어보니까 자식이 외계인이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보다 더 잘 될 거니까.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뛰어난 영감을 가진 예술가다. 자, 이분은 사주상으로 보면은 식상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죠. 우주의 영감을 받아서 식상을. 자, 근데 이제 예술은 인성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일부 계실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인성 없는데 이렇게 식상 많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린다 같은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린. 배우지도 않았는데 춘다. 가끔 그 방송에 나오는